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했지만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의 삼고 현상이 지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앞으로의 경제 전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일단 당장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기름값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3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또 유류 할증료도 다음 달에 내린다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주유소에 가면은 기름값 계속 비쌀까요? 맞습니다. 전국 기름값 여전히 리터당 2,000원입니다. 국제유가 기름값은 시차는 발생을 해요. 근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지금 먼저 비싸게 들여온 이 재고 물량을 먼저 털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가 전쟁 기간 동안 시행했던 최고 가격제, 이 가격 통제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네. 이 제도는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는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러나 국제유가가 낮아질 때는 인하 속도가 지연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또 하나 유가 환율도 문제예요. 원유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여전히 1,50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체감할 정도의 인하 효과는 빨라야 2, 3개월 정도 지나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양국의 양해각서 내용이 예고된 거를 좀 보면은 물론 미국이 이란산 석유 수출을 허용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란이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2달만 대가 없이 개방하고 그 이후에는 뭐 통행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던데 그렇게 되면은 또 2~3달 뒤에도 안정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죠. 미국은 무료 통항을 주장하고 있지만 60일 후에는 이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이란의 입장입니다. 네. 만에 하나의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되면 선박 운임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보험료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원유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70%이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걷는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걷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결국 그러면 전쟁 끝나면 우리는 과거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냐, 과거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건 아니다. 네. 아마도 당분간은 70에서 90달러 수준의 높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란의 재건을 위해서 400조 원 넘는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미국이 뭐 본인들은 1센트도 안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직접 돈을 대는 건 가짜 뉴스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재건 비용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 걸프국에 전가하겠다라는 네.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언론을 보게 되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1,500억 달러 투자 협정을 맺었다라면서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각국의 고물가,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재건 참여가 경제적 기회인지 아니면은 사실상의 비용 부담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처럼 미국이 지금 안보나 외교적 압박 카드로 재건 비용을 강요한다? 이럴 네. 경우 트럼프 대통령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패한다면 레인덕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외교 안보적으로 동맹국과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미국 금리 얘기를 했는데 간밤에 이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인하를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금리 동결을 했고 하반기에는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인상이 된다면 우리 금리나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왕의 남자라고 불리는데요. 케빈 워시 매 발톱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케빈 워시 등장으로 3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미국은 연내 금리를 한 차례 내린다. 인하에 베팅을 했다면 오히려 연내 금리를 1회 이상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점도표에서 케빈 워시는 빠졌다. 19명의 연준위원 가운데 18개 점도표만 찍혀 있는데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동안 시장이 의존해왔던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인 안내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요. 또 세 번째, 이르면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 뉴욕 증시가 전강 후약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 강세가 이어집니다. 네. 환율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도 한국은행은 7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건 증시예요.
사상 최고예요. 8,864로 마감을 해서 9,000선에 136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데 고금리가 물고 전반적인 자산 운용에 방향을 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당분간 차익 실현 매물과 함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당장 오늘 우리 주식 얼마나 출렁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